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7번째. 살얼음이 솟았다. 선정 기준은 기술 외자, 시장성의 확보를 위해 합작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차관일 경우 그 조건이 연리 7% 이하에 상환 기간이 1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7가지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4개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그러한 기준 때문에 살얼음이 얼어도 동상에 걸릴 업체는 아무데도 없었다. 네, 비서실입니다. 실장님이요? 안 계시는데 실례지만 어디십니까? 신진자동차 김창원 사장님 전화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비서실입니다. 나 기아의 김초로란 사람이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비서구마. 반갑소. 대통령 각하를 뵙고 싶은데 관계 비서관에게 말씀드려 주시겠소? 알겠습니다. 전화 주셨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수고하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실장님, 왜 그래요? 전화가 수십 통입니다. 없다고 그러랬잖아. 청와대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면. 내 전화는 한 다리만 거치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신경 쓰지 말고 없다고 그래요. 기아의 김초로 사장님께서 각하를 뵙고 싶으시다며 말씀드려 달랬습니다. 김 사장이? 그분 심정 잘 알지. 관심이 없다는 뜻이지. 각하를 뵙겠다는 건 진심이 아닐게요. 알았어요. 신진자동차 김창원 사장님 쪽에서 전화도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일 봐요. 그리고 상공장관 연결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자동차 산업밖에 없는 것처럼 소란스럽구만. 즉각 이낙선 상공장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장관님, 장관님한테도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서실로 전화가 쏟아졌어요. 아니, 장관님은 전화기가 잠잠했다는 겁니까? 정주영 회장이 엔진 공장을 정부가 어떻게 할 작정으로 공개적인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업체들을 조용히 불러서 협의하면 되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해외 선진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전부 공개적으로 넘겨주자는 거냐 뭐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경쟁을 하고 국산화 비율을 어떻게 높이겠냐고 항의랍디다.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구만요. 근데 비서실로 전화가 쏟아졌습니까? 정주영 회장 빼고는 다 왔습니다. 이러니 말이지요. 이 국산화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로비에 몰두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자동차 산업 전망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었다. 로비는 이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었다. 김정념 실장의 주례를 서었던 사람한테까지 손을 뻗어 부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한국의 고질병이었다.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었고 특히 신진의 타격은 더욱 컸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규모가 크다 보니 바람도 많이 맞는 셈이 됐다.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어. 그 장관실에는 아예 면담을 사절하고 있지 않던가.
그래서 실무국장을 만났습니다.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 자동차 공장을 통합하거나 자동차 공업 자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7개 차종을 생산 중지시키겠다는 게 그런 소문의 일환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아, 그랬더니 뭐라든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요. 우리가 코로나를 작년에 몇 대나 팔았어? 예, 18,000대입니다. 일본 토요타에서 볼 때는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시장이요. 일본 정부가 잠자코 있지를 않을 거요. 그런 점이 있었군요. 이렇게까지 로비의 구멍을 찾는 게 업계의 실태였으니 일본에 다녀와야겠어. 정부가 자격을 갖추라고 하니까 일단 합작하는 타결을 짓고 와야 되겠어. 사장님, 일본 생각을 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왕 합작선을 일본하고 한다면 토요타도 좋습니다만 미쓰비시 측하고도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쓰비시의 구보 사장이 일본 정계 실력자들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합니다. 미쓰비시하고는 안 해.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나한테 여러 차례 찾아왔지만 나는 토요타를 택했으니까. 다녀올 테니까 다른 업체들 동향을 계속 체크하시오. 합작선을 잡기 위한 시동도 요란하게 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쓰비시는 신진을 업고 한국 진출을 계획했었지만 혁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진이 독점하고 있을 때여서 김창원의 거절로 한국 상륙을 포기해야 했다. 미쓰비시의 구보 전 자동차 사장도 그 점을 솔직히 시인했다. 구보 전 사장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지만 생략한다. 조선호텔에서 김창원 사장을 만났지만 김창원으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했다는 발언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장님, 청와대 김 실장님 전화랍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실장인가? 네, 여비선데 실장님 전화라고 그러는데요. 전화 안 받겠다고 해요. 네? 자리 없다고 해서는 안 돼. 전화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전화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기아의 김초로는 상당히 고단수 수법을 쓴 게 아닌가 보여진다. 수차례 승용차 제작을 희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만큼 그 불편한 기분을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찾으셨습니까, 각하? 정 회장이 상공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고 상당히 분개했다면서. 아니, 각하께서 그걸 어떻게... 분개했어요? 안 했어요? 공정한 게임은 고사하고 해외 선진 메이커들한테 우리 자동차 산업을 통째로 넘겨주자는 공작이라도 하는 거냐고 그랬다면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상공장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얼굴이 화끈했어. 응? 업자가 장관한테 그렇게나 수치스러운 항의를 하는데도 이 장관이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각하, 저도 조금은 들었습니다만 이 장관은 크게 대수롭지 않은 업계 불만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던데. 나도 귀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달라요?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는 당초 수송 문제 때문에 확대된 거 아니오? 응? 임자가 상공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고민을 했던 문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임자, 공정하게 하라고 그래. 응? 국산화를 앞세우면서 국내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외 선진 메이커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주게 된다면은 그게 국산화 정책 맞아요? 제가 상공장관을 따로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아의 김초로 사장도 만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만나주라고 하고, 응? 네. 정부가 기업 위에 군림해서 잘 되는 나라 봤어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권력자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은 권력형 비리 그 앞으로 걸리면은 신진이든 현대든 기아든 그리고 뭐 총리든 장관이든 국회 쪽이든 그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것이오. 내 말 알아들어요? 이 업계 로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오. 자동차 제작 기술의 핵심인 엔진 주물 및 기계 가공 분야에 관한 포드의 발전된 기술을 도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에 의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포드를 내세워 외국 차관 도입도 좀 더 수월하게 하자는 그런 전략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승복이 자네 생각은 어때? 저야 감히 기획실이 입안한 것을 뭐라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일단 한국의 기능 인력을 최대한 양성할 수 있게 하고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에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그게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신차를 개발해도 적응이 빠르고 결국 그게 국가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 인력이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거든요. 역시 기획실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이 현실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구만. 그 포드사에 연락해서 이 문제로 협의해야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엔진을 잘 생산해도 국제 경쟁력에서는 떨어져요. 무엇보다도 엔진 주물 공장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포드부터 끌어놓도록 해야 되고. 내가 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린 소형차로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소문내지 말고 그 소형차 연구를 철저히 하시오. 사장님, 회장님 전화신데요? 알았어. 전화 돌려놨습니다. 예, 접니다. 내가 장관한테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통째로 선진 메이커들한테 한국 자동차 산업을 넘겨줄 일이냐고 가자 싫은 소리를 좀 퍼부었어. 그러셨습니까? 나도 아도 서비스 할 때부터 지켜봤지만 자동차는 엔진이 핵심인데 아니 그거를 국내 업체들한테 경쟁을 붙이겠다고 공개적으로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말이야. 방송을 탔으니 해외 선진 메이커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지. 직접 투자를 하든지 허리를 끼고 들어오든지 간접 자본식으로 들어오든지 기술 협력으로 들어오든지 아주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거 생각이라도 했냐고 말이야. 그렇다면 제 해외 업체들하고 경쟁이 되느냔 말이지. 그래가지고 국산화가 되겠느냐고 냅다 퍼부어댔다. 아유,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아도 서비스를 운영하셨으니까 그 대본에 그런 말씀이 술술술 나오시죠. 그래, 그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얘기는 무슨 참고하겠다는 소리뿐이지. 장관이 공부를 한 게 있어야 대답을 할 게 있냐. 시원찮은 사람들. 그래 넌 언제까지 비싼 수업료를 낼 거야? 예? 뭐 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돈만 쑤셔받고 있는 게 이야. 그게 수업료지 뭐야. 저 포드하고는 어찌 됐어? 우리가 선두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까 했냐? 예. 곧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꾸 쥐어박지 마십시오. 아주 죽겠습니다. 정수영으로서는 로비를 떠나 정상적인 도전을 각오했지만 여건은 벅찰 뿐이었다. 살아생전 정세영 전 현대차 회장의 당시 회고다. 그 당시 처음에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회사를 해놓고서는 사장을 해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했죠. 근데 무슨 그때 나이가 아마 내 나이가 아마 40살인가 41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하라니가 한 거지. 그때 뭐 무슨 소신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쭉 지내오는 동안에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맞으면은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그게 수업료죠.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께서 항상 얘기해, 저 학생들을 갖다 놓고 배우자니까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낸다고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기아도 필사적이었다. 김초로 사장이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옹고집을 부려서 그렇지 기획의 밝은 이해찬을 비롯해 끝까지 해보겠다는 김선홍의 집념은 며칠씩 밤을 새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조건은 역시 신진이나 현대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일본 마쓰다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마쓰다는 토요타보다 재력이 약했고 미국의 포드, 영국의 포드, 서독의 포드 등 전 세계에 체인이 되어 있는 포드에 비해서는 더욱 비교가 안 되는 회사였다. 우리가 경쟁업체와 싸울 수 있는 명분은 우리 손으로 제작한 오토바이와 3륜차를 내세우는 거요. 기술 합작을 했다 하더라도 3륜차에 대한 인기는 정부나 국민들이나 잘 알고 있지 않소? 이거 기획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주든 경기도에 20만 평이 넘는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여론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몰릴 거고 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장님을 뒤에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엔진 주물 공장을 경쟁사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자면 이 100억 원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50%를 된다고 해도 그 엄청난 자금을 사장님 동의 없이 어떻게... 그 단계에 이르면 물론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문제는 상공부 반응이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것까지가 핵심 아니겠어요? 참모진과 중역들의 추진력은 한계가 있었겠지만 회사 사활이 걸린 만큼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챙겨볼 겨를도 없이 이들은 밀어붙였다. 저 사장님 계신가? 출타하셨습니다.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상공장관님실에 전화를 넣어보라고 하시더니 바로 나가셨습니다. 상공장관한테? 그럴 리가 있나? 대통령 비서실장 전화도 안 받겠다고 하시는 양반이 어디 해외에 나가실 계획은 안 갖고 계시던가? 글쎄요. 전 모르겠습니다. 몇 달만 해외를 좀 나가 계시라고 그러려더니. 네? 아니야. 들어오시면 나한테 연락 좀 줘요. 호텔 로비가 어째 조용하구만. 장관님, 여입니다.